저희가 3일 연속으로 이제 북한군의 사상자가 늘어나는 얘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군이 아예 드론 1인칭 시점의 무인기를 활용해서 북한군 추정 군인들을 공격하는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우크라이나 소속 특수부대에서 저렇게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 나무 뒤에 숨고 피해보지만 끝까지 저렇게 따라오는 드론 공격의 속수무책이다. 아예 장갑차 2대, 군용 차량 2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좀 조심스럽지만 우크라이나를 공개한 저 추정되는 군인들은 북한 군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구엽 부장관님. 이게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다는 표현이 참 안타깝지만 실제로 북한군은 이 드론 공격에는 다른 나라 군인보다 더 속수무책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로서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반 가까이 추적하면서 저 역시도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이제 드론 공격을 받을 때는 저런 패턴을 보이지 않거든요. 저 패턴은 지금 북한군이, 즉 드론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 북한군이 아예 초보적인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즉 드론에 그냥 당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예.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현재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 장소가 벌판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은폐물이 있고 그 참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드론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다라면은 그러네요. 저렇게까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북한군은 어떠한 방어 장비 없이, 어떤 기갑 차량도 없이 맨몸으로 지금 벌판에서 드론을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상 드론이 이제 그 북한군을 공격하는 그대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드론을 오가는데 좀비처럼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다. 이게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의 증언이고, 이게 나무 뒤에 숨거나 은폐하면 드론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드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이건데, 김구엽 부장관 말씀은 이거네요. 저렇게 개발지에서 드론 공격을 받기 이전에 북한군이 저렇게 아무런 숨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방치된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투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군이 과연 이 공격용 드론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이 드론이 사용된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험치는 상당히 높거든요, 러시아군도. 하지만 이 북한군의 모습을 보면 이 드론으로부터 가장 기초적으로 본인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스란히 피해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컨대 러시아군이 드론을 피하는 방법은 장갑 차량에 뭐 그 전파 방해 시설을 단다든가, 아니면 그 장갑 차량에 덕지덕지 많은 어떤 보호 장비를 부착을 해서 최대한 그 피해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드론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총 한 자루로 지금 그 드론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드론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드론에 포착이 되면 일단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저런 환경에서는. 예. 저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은 과연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드론 교육을 했을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영상은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들의 얼굴을 소각했다, 러시아군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구엽 보좌관, 여기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면 북한군은 훈련에서도 얼굴 노출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가 얼굴을 불태우고 소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참 굉장히 참혹해서 처음에는 가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러시아군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그 해당 영상에서는 전사한 그 시체의 어떤 얼굴 부분을 불러 태우는 듯한, 그리고 그 불이 타는 영상을 불이 타는 모습을 옆에 있는 동료 병사가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촬영이 됐거든요. 물론 그 두 병사가 북한 군인일지 러시아 군인일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러시아 군의 기존의 어떤 어떤 전사자의 어떤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고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100% 사실에 부합한다면 지금 러시아군은 이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 즉 전사한 그 시신이 북한군인지 러시아군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시신을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 변호사님, 미국도 일단은 수백 명 사상 정도는 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북한군 투입 규모가 12,0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사흘간 전투에서 50명이 사망을 하고 50명 가까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투만 치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쿠르스크 격전지고 다른 데에서도 산발적으로 지금 전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북한군 사상자의 규모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얼굴을 훼손한다는 부분에서도 지금 북한군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그야말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전쟁 전선의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이런 비인권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을 우려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전쟁 상황이고 무력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인권적인 측면 그리고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은 행해져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규율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어떤 보호 조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증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잔혹한 어떤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의 피해 상황 속보성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탄핵 트라우마보다 계엄 트라우마가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어요. 실패한 위증교사가 위증교사면 실패한 계엄이라도 내란은 내란이다. 그 앞에 저기까지 맞춰서 말씀하셨네요. 내란인지 아닌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좀 다른 얘기도 하셨고요. 예. 계엄 모의도 식후경이냐. 햄버거집에서 대낮에 계엄 모의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은 오늘 4개만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